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중간에 만기가 되기 이전에 이사를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이때 발생하게 되는 중개소수료, 즉 복비라고 하죠. 이 복비를 누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인가? 이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임차인이 부담하기도 하고 임대인이 부담하기도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배짱입니다. 오늘은요, 보통 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 통상 2년을 하거든요. 그래서 2년까지 다 살고 만기 후에 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보통 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중간에 이 만기가 되기 이전에 이사를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럴 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요. 이때 발생하게 되는 중개소수료, 즉 복비라고 하죠. 이 복비를 누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인가?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. 가볍게 그럼 PD님한테 질문을 해볼게요. 만약에 PD님이 전세 계약을 했는데 2년이 되기 전에 좀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. 그럴 경우에 이 새롭게 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 복비 누가 지불해야 되는지 아세요 혹시? 2년 안에 나가는 거요? 네. 저 알아요 이거. 제가 내야 됩니다. 임차인이 내야 된다. 그쵸, 임차인이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. 진짜요? 네. 부동산은 정말 케이스가 많잖아요. 이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전에는 분명 임대인이 냈는데 왜 납부 내라고 하지? 이러면서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요, 원칙적으로 이 중개소수료는 계약 당사자, 만약에 임대차 계약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담을 하는 게 맞습니다. 근데 만약에 이게 계약기간 만료 전에 나갈 경우에는 이 상황이 달라지는데요. 이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달라요. 이게 묵시적 갱신, 계약갱신 청구권, 그리고 신규 계약 중에 해지할 경우에 따라서 임차인이 부담하기도 하고 임대인이 부담하기도 합니다. 그럼 첫 번째 묵시적 갱신을 살펴볼게요. 저희가 이 묵시적 갱신을 많이 얘기를 해봤었거든요. 바로 질문을 하겠습니다. 근데 이 묵시적 갱신이 뭔지 아세요? 기억나시나요? 네, 기억납니다. 가만히 계약이 연장되는 것. 응? 그쵸? 네. 맞아요. 맞아요. 맞죠? 이 계약이 만료되기 전, 그러니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이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누구 한 명도 이 계약에 대한 의사 표현이 없는 거예요. 뭐 종료를 하겠습니다, 연장을 하겠습니다라는 의사 표현이 없이 이 이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이 되는 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.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요, 같이 살펴보시면 이 제6조 2항에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라는 항목이 있어요. 이 만약에 묵시적 갱신을 했을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.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통보를 하고 나면 임대인은 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이 효력이 발생해서 보증금을 내어줘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.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되는 이 의무는 임대인에게 넘어가는 거죠. 그래서 이 복비는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부담을 하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통지를 한 날로부터 바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인인 경우에는 내가 언제쯤 나가야겠다라는 걸 좀 계산을 하셔서 이 3개월을 계산을 하셔서 통보를 하는 게 좋겠죠. 네. 두 번째는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을 경우에 이 중간에 중도 해지를 하면 누가 부담을 할 것인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갱신되는 임대차의 계약 또한 이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를 준용을 합니다. 요구에 맞춰서 좀 보시면요. 갱신권 사용했을 경우에도 이 임대인의 계약금 반환은 해지 요청 후 3개월 안에 반환을 해야 한다. 그렇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과 같이 이 임대인의 협의 필요 없는 거죠. 이 통보를 하고 난 후부터 3개월 이후에 임차인은 나갈 수가 있고 이 임차인을 새롭게 구해야 되는 의무는 임대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중개소수료 복비 또한 이 임대인이 부담을 하는 게 맞습니다.
세 번째는 이 신규 계약. 중간에 2년이 다 채워지기 이전에 나갈 경우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. 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임차인은요, 이 2년 동안 거주할 의무가 생기고 이 임대인은 2년 안에 보증금을 반환을 할 의무가 없는 거죠. 서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없거든요.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피치 못할 상황으로 나가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임차인은 이 합의 해지를 노려야 하는데요. 이 합의 해지란 서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을 합의 해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합의 해지는 이 법률적으로 명시된 게 없기 때문에 이 당사자 간에 좀 소통을 해서 원활하게 합의를 해야 하는 게 좋습니다. 보면 이게 임차인이 불리한 거잖아요.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규칙 사유가 임차인에게 있는 거죠. 임대인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위약금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도 임차인의 몫이고 이 새롭게 계약을 하는 거에 이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을 하는 게 실무에서는 그렇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엄격히 따지면 제가 이게 법률에 나와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. 이게 공인중개사법에서도 복비는 당사자가 지불을 하는 게 의무이다 보니까 약간 또 마찰이 생길 수도 있어요. 이게 왜 임차인 내가 내야 되는 건지 임대인이 내야 되는 건지 분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간혹가다 이 계약서를 쓰다 보면 특약사항에 만약에 중도 해지할 경우 이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글귀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이게 앞으로 좀 생길 분쟁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특약사항을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. 이렇게 할 경우에는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이게 중도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다. 그럴 경우에는 이런 특약사항을 넣어서 좀 깔끔하게 해결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제가 지금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. 이게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청구권이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. 최근에 이 대법원 판례가 좀 원심과 좀 다르게 결과가 나온 게 있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3개월의 효력 시점이 과연 언제인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질문을 제가 해볼게요. 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이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서 합의를 했어요. 그런데 계약 만기 1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한 거예요. 그랬을 경우에 이 3개월 효력 시점이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한 1개월 전인지 아니면 계약 만료일로부터 3개월인지 요거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거든요. 피디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? 그러면은 집주인에게 말을 한 그 날부터 3개월이 흘러야지 해지가 가능한 거 아닐까요? 근데 임대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으니 이 계약 만료일 이후에 3개월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임차인은 내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맞다라는 게 분쟁이 된 거예요. 생각해보니까 약간 임대인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.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했으니까요. 맞아요. 근데 이 대법원 판례가요. 원심에선 임대인 손을 들어줬거든요.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어요. 그래서 언제든지 이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이 효력이 발생한다. 라는 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임대인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. 계약서까지 썼는데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니까 임대인한테는 너무 불안한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많은데 대법원에선 다시 한번 이 임차인의 손을 좀 들어주는 이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 만기를 하겠다 통보 문자를 보낸다고 하잖아요. 보통 이 전화를 하거나 뭐 문자, 카톡을 보내는데요. 전화를 할 경우에는 꼭 녹음을 해서 이 증거 자료로 남겨두는 게 좋고요. 문자나 카톡으로 사람들이 저 어느 시기에 나가겠습니다. 이렇게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.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렇게 애매모호한 거는 통보로서 받아들이지 않고요. 만약에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답변이 없고 보통 카톡을 보면 숫자 1이 써 있잖아요. 읽었다, 읽지 않았다. 이런 것만 보고서는 읽었으니까 나는 통보한 게 맞다. 이렇게 또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분명히 또 임대인이 알겠습니다라는 이게 뭔가 답변이 있어야 이게 증거로도 된다고 하니까요. 이런 통보도 좀 명확하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좀 상황별로 중도 해지했을 경우에 복비 과연 누가 낼까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.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명확하게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